네, 정치여담.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이라며 장관직까지 걸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어린아이 생떼 쓰듯 취소했다면서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시죠. 6년 전부터 추진됐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업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종점이 강성면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에 7천여 평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자녀들 명의의 땅이 더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장됨으로써 특혜가 얻는 쪽이 누구일까요?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장관직이니 뭐니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의 살림, 이게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원희룡 장관의 그야말로 깜짝 결정,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먼저 이 두 분께 원희룡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부터 짧게 듣고 갈까요? 아무리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도 민주당에서 믿어주지를 않고 계속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다가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선동과 선전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국론 분열 그리고 국력 낭비 이거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원희룡 장관이 유례 없이 국책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네.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엎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에 대한 사안들이 국민들 85%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함께 결의도 하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갑자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혼란이 엄청날 거고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원희룡 장관의 이런 극약 처방이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듣고 가시죠. 진실은 양평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내막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합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이 남영희 부원장께서는 그렇다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다 엎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비유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죠. 방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결의안 얘기하시는데 그건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무관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쭉 여러 가지 검토, 물론 예탈을 원래 했었지만은 다른 또 대안도 찾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이쪽이 더 낫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이쪽이 어떻겠느냐. 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마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개입이 돼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걸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하니 주무관청의 이 책임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을 중하게 보고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를 기왕에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남영희 부원장님.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짜 선동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왜 어디에 있으며 실제 앞으로 그 원하는 대로 다시 돌려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국토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지금 덤터기를 씌우고 싶어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악마화 이 부분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가 사업에 있어서 국책 사업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란 것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졸속적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든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틀어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 그곳에 주변 인근 500m 반경 또 1km 반경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또 최은순 장모 그쪽 부동산 뭐 이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가족 일가의 땅들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 선동이라고 오히려 발끈하시니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어제 이 뉴스를 접한 이후에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 막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원인을 제공한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것은 이 서울과 양평 간의 고속도로 사업이 2008년부터 사실 국민들 양평군에 있는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이기도 했고요. 송파와 뭐 이쪽 서울 지역 그리고 뭐 저쪽 강원까지 이어지는 많은 국민들이 그 양수리 근처 나들목인데 명칭이 제가 양서면이죠. 양서면에 있는 그 두물머리에 인근에 그 관광도 그렇고 복잡한 그곳에 교통을 해소해달라는 그 염원이 모여서 이 국책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최종점의 양서면이라고 해서 필요한 곳에 종점을 결정 지은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책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할 때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식값, 저희가 베네핏 코스트라고 하죠. 경제성이 있는지, 이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조사하는 부분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이 21년 4월에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 7월 이후에 비공개로 바뀐 부분에 대한 국토부 내 그리고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이 이것이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사안을 제보를 했어요. 시민단체에 제보를 하면서 양평군에 있는 군민들도 몰랐고요. 군 시구 의원들도 몰랐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니 처음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다. 정무적 감각을 잘 모르는 늘공의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 5월 달에 있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사실 종점이 거의 결정된 사안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저희는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하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악마화하는 이 과정 때문에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짜 뉴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 가짜 뉴스를 또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니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민주당에 있는 그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민주당에 해당됐던 그 많은 인사들이 오히려 강화 IC를 주장하면서 노선 변경을 주장했다라는 또 완전히 새로운 가짜뉴스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기존의
저희 양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고속도로의 종점에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부에 강화 IC 하나 정도가 생기면 더 편리해지겠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지역신문 언론 기사를 놓고 이것까지 들면서 사실 이것은 모든 요인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노선 변경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돼 있는 그런 해명이자 태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언 시간에 10배를 쓰시니까 제가 얘기를 비슷한 해야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 달러씩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알겠습니다. 편합니다. 예. 저희가 앞에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 최 PD, 이 그 노선도 있죠? 그것 띄워주세요. 예. 자, 지금 강하 IC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고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어요. 그것을 인용한 것뿐이고 저희가 당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 여부를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방금 저 송기현 의원 얘기처럼 이 노선이 바뀜으로써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라고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그냥 고속도로끼리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그 주변은 소음, 매연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방음벽 생긴 거 보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이것을 나들목이 생겨서 차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하고 완전히 이걸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가짜에 가깝다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보면은 이 예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면 고속도로의 종점이나 시점이 바뀐 적이 있느냐. 민주당에서 처음에 20년 동안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이후에 고속도로 개설된 게 8건이 있는데 그중에 4건은 예타 이후에 바뀌었다. 종점 또는 시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다 했어요. 그것을 해명을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20년 전에 한 2군데의 예타 이후에 국책 사업이 변화됐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듣지도 못했고요. 어제 얘기했어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 제 영건이었다라는 얘기는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제가 국토부 관계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장관께서 저희 서두에 영상에 나왔는데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앞부분에 그런 전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건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인지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이것을 마치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종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변경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혀 그 인근에 땅이 없다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어제 저녁에 팩트 체크가 뭐 다 나왔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도 보셨으리라 믿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 양평 일대, 강상면 일대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토지가 지목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네, 얘기가 남영희 부원장님. 언론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저희가 원희룡 장관의 얘기와 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얘기 다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만약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규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2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오랜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께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지난해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한테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원희룡 장관이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논리 구조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준호 의원이 질의를 했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확인을 했을 테고 확인해 보니 거기에 땅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했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21세기 23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이 의혹의 출발은 이 이슈의 출발은 노선이 그렇게 변경됨으로써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를 거냐 특혜가 맞느냐 여부부터 짚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출발은 여긴데 지금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어쩌고 예타 이후에 바뀌는 거 과정이 어떠냐 자꾸 원희룡 장관 이렇게 가는데 애초에 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특혜 시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주에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한 게 나은 겁니다. 나들목과 분기점의 차이. 분기점을 본인의 땅이 지나갔을 때 내 땅의 땅값은 어떻게 되고 내 땅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것과 인터체인지가 예를 들어 생겼을 경우에 내 땅이 어떻게 되고 내 땅이 지목이 바뀌고 형질이 바뀌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지엽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언제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뭐 형사 취조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언제 알고 모르고는 큰 상관이 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면 장관이 본질에서.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해서 이거를 바꾼다.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는 의혹 제기를 거죠. 할 때 예. 근거가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득이 가능하면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땅값이 올라서 혜택이 주어지느냐 마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선이 졸속적으로 변경할 때 변경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느냐.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삼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휘어진 이 노선 변경이 결국 주위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더라는 얘기까지 함께 묶어진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거셨는데 지금 걸어야 된다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준호 전 의원이, 우리 의원이 국감장에서 했던 그때 날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이 종점이 양서면으로 모든 양평군에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삽을 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구체화된 것이 2017년. 그리고 예타가 끝난 것은 2021년 4월. 근데 여기에 졸속적으로 변했다라고 국토부나 양평군 내에서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무도 모르던 것이 갑자기 강상면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서에 적혀 있습니다. 환경평가 영향평가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 날짜는 작년 7월 18일 그리고 이후에 26일 사이에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작년 7월 그리고 국감장에서 물어본 거는 작년 10월 이 사이에 국토부 장관이 변화된 내용 보고받았고요. 그 국토부에서 양평군에다가 이 변화할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하라는 얘기도 보냈고 공문이 주고받아진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국감장에 이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올해 5월 들어와서 10개월 차이도 안 나는 이 상황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사안들에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결론은 대한민국
그 행정 절차는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다 남아 있고요. 오늘 로컬 뉴스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국토부 관계자들도 이전에 적혀 있는 공문들을 보면 그 원안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바뀐 이후에 공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윤 대변인. 예.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네. 정말 좀 개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미리 알았는데 한준호 의원이 질의할 때 모른 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추론한 것과 다르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허위 답변했던 얘기잖아요, 지금. 자, 네, 상황은 그렇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죠. 그 말씀 날짜 배열로. 그러면 땅값 여부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과 갑자기 바뀐 것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땅값력이 없으면 이거를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맨 처음에도 송기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특혜라고.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갔다. 특혜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땅값 얘기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 분기점이 지나갔을 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니까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땅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근데 왜 없는데 얘기하시냐고요. 가셔서 한번 그 일대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금 RC, JC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종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땅값이 오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 그리고 정부의 국토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로 밑에 RC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면 이 일대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다 되어 있던 10수년 동안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었던 그 국책 사업이 단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됐길래 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답변들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교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에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된 건 저희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토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사람의 그 직책에 있는 원희룡 장관이 내놓는 답변들이 다 허구이며 거짓 주장에 가깝다 보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들에게 내놓은 그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국책 사업에 엄청난 세금을 투여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변경된 것을 문제 제기를 하자.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쪽에 비난을 하면서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직을 걸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정치 생명을 거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졸속적으로 행정이 절차가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제시를 해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저희가. 한 가지씩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윤 대변인.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럼 처음부터 다 얘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끊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씩. 양평군에서 새로운 대안 노선을 한번 검토해달라 하고 올린 안이 3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강상면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국토부가 갑자기 뭔가 여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자 이런 논리 구조가 아니고 양평군에서도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거 15년 이상 이게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좋으냐 저 노선이 좋으냐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예타에 대해서 먼저 한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양서면 노선. 그러나 예타 말고도 예타 과정에서 BC도 하고 정책 분석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쪽 새로 나온 이 강상면 쪽이 BC 분석했을 때 훨씬 좋다는 경제적 결과가 나오니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중간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아, 이거 특혜다. 당연히 땅값 오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중간에 바뀌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0년부터 8건 중에 4건이 그렇게 예타 이후에도 시점 또는 종점이 바뀌었다.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JCT 분기점이 지나가는 지점은 경제적 이익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여기는 형질 변경도 안 돼요. 인터체인지 쪽은 됩니다. 이런 차이도 다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들어가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이거는 정치 선동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업 백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짧게 한 예. 말씀만 반박하겠습니다. 제발요. 예타까지 갈 경우 그리고 예타가 결론이 나온 종점이 어디였습니까? 양서면이었죠. 양서면, 예, 예, 기존 안이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언제 나옵니까? 이제 사업 들어가기 직전에 주변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느냐, 유물은 없느냐, 뭐 이런 거 평가하려고 사업 직전에 들어가는 건데 그 평가서로 결론이 났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짧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말씀이시죠?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근데 예. 그래서 빨간 라인입니다. 사업성에 원래 대해서 라인은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 까만색이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강상면으로 지금 종점을 변경시킨 것은 결국 2km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1,300억 정도 더 어제 투입되는 140억이라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런 건 국토부가 믿어주셔야지. 지금 국토부 안 믿어요 그러면? 저 전체 저희가 계산해 본 거는 1,300억 누굽니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그리고 네? 저희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하는데 14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이 왜 그 1조 수치를 인용 안 8천억 하세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수치를 인정을 안 하세요? 구간별로 그 잘라볼 때 부분에 2km에 대해서는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단순히 비례식한 거 아니에요. 국토부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그럼 대해서 얘기가 안 무조건 되죠. 믿고 계시니까 정부를 안 믿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170억이라고 쳐도 경제성에서 140억이요. 더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근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군 관계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민들도. 왜냐하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 교통 혼잡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수리 인근의 교통 혼잡이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꺾어진 이 노선은 그것과 아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예타를 받게 되면 아마 B씨값이 0.5 넘어야 되는 부분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게 네. 그쪽 인근에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건 주장이죠. 국토부에서 사업을 정식으로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추가됐네요. 140억은. 140억이 늘어나네요. 그게 늘어나지만 경제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하루에 6,000대 이상이 더 통과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안은 한강을 2번 걷는데 이 안은 한강을 1번 걷는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그걸 믿어야지. 뭐 어느 누가 국토부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어요. 다 누구 얘기를 얘기하시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거예요? 다 인정하겠는데요. 그럼 그 수치 인용하세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예. 국민들, 그 주민들 공청회도 한 번 없고 그 군에 있던 군 공무원들도 모르는 그런 졸속 변경이 가능합니까? 7월 5일에 그게 국민 우리 설명회 행정이 하기로 가능한 했는데 거냐고요. 7월 5일에 국민 설명회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의혹 제기하면서 이거 못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당의 주장은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절차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이 절차가 중단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부당하게 계속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을 급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뀐 그 배우가 궁금하다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네.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 없고 경제성도 더 낮고 주민들의 요구도 타당하고 수용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면 국토부 장관께서 밀어붙이셔야죠. 왜 갑자기 백지화시킵니까? 고속도로 전체를 백지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당이 굉장히 편하게 궁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요. 무책임하다고 저도 봅니다. 좀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포갑적입니다. 네. 윤혜석 대변인께서 좀 말씀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 한 건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정쟁화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됐을 때 과연 국민이 입을 피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요. 평생 여당 한 번 안 해본 것 같고 앞으로 여당할 생각이 없는 자세로 저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정말로 양평 군민들 생각하고 이 교통 여건 생각한다면 문제 제기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어쨌거나 지금 여야 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평 주민들의 이익이겠죠.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